지난 26일을 점호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몇 개 발표가 됐는데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한 10%가 늘어가지고 이제 한 80%가 되었다고 합니다. 80%. 나머지 20%는 아직도 안 믿든지 긴가민가 하는 모양이에요. 또는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0%, 우리 국민들 70%는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70%나 됐어요. 70%. 이건 놀라운 여론조사입니다. 그 전에 핵무장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약간 미친 사람 아니냐, 그야말로 전쟁광 아니냐라고 부당 취급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70%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0%가 그래야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론이 정상화되고 건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변화는 20대입니다. 이 20대는 어떤 세대냐? 군대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세대, 군대 가 있는 세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20대는 군대와 자기의 생활을 서로 일치시키고 있는 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바로 20대가 작년에 46명 플러스 4명, 그 중에 2명은 연세 드신 분, 한 48명의 20대가 북한 손에 그렇게 죽으니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20대가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쪽이죠. 대한민국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20대가 어떤 면에서는 연세 드신 분보다 더 반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실패했지만은 흥분한 화를 낸 여론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이 들고 일어나도록 앞장서서 싸운 여러 애국 단체가 있었지만은 가장 활동적인,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한 게 국민행동본부였습니다. 국민행동본부. 그리고 국민행동본부를 밀어주신 여러분들의 힘, 특히 대전 시민들의 힘이 합쳐져서 우리의 여론을, 대한민국의 여론을 이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주로 권력과 법치를 집행하는 정부 사람 보고 한 이야기고,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국민들이 제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안함을 잃었지만은 20대를 얻었어요. 20대를 우리 편으로 얻었습니다. 이 20대는 분고 세대는 50대입니다. 20대와 50대는 한 묶음입니다. 이 50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1954년에서 1962년에 태어난 아주 인구가 많은 약 8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력 세력은 50대입니다. 이 50대는 그래도 공산주의, 이 이념, 낡은 이념에 물들지 않은 괜찮은 세대예요. 이 50대의 자녀들이 20대예요. 한국은 20대와 50대가 악수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 터뜨려가지고 장관급 인사를 17명이나 죽이고 대통령 부인도 죽게 한 이런 집단을 암살해야 된다. 저 지령자를 암살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적이 핵무장을 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지 않았던 세계에서 또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거란 뜻이죠. 세계에서 최고로 겁쟁이란 뜻이죠. 더 한심한 것은 암살할 수단도 있고 핵 개발을 할 수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단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쓰지 않고 맨날 당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해답을 내놔야 된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여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이 여론을 묶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만들어내는 것은 여론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김정일 정권을 응징하고 한국의 종북 세력을 섬멸할 수 있는 여론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결론이 뭐냐? 우리도 핵을 가지면 된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되면은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다 한 칼로 칠 수가 있다. 남한의 핵무장은 종북 세력과 김정일 세력을 같이 치는 양날로 난 칼입니다. 양날로. 한 번 휘두르면은 두 세력이 같이 나자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핵무장은 자유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중국이 우리의 통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접을 받는 국격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부어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가 아니라 80%, 90%가 돼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 집권하겠다는 정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모조리 핵무장을 공약으로 걸 때 우리의 핵무장 요구는 실천될 것입니다. 핵무장을 하면은 경제봉쇄를 당해서 나라가 거들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핵무장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이, 핵무장을 하면은 국제적인 경제봉쇄를 당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과장입니다. 그리고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핵무장을 하면 우리가 보복을 당한다. 그러면 핵무장 한 나라가 보복당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핵무장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소련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했습니다. 프랑스가 했습니다. 중국이 했어요. 5나라가 보복을 당했어요. 5나라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5대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력이 프랑스, 영국에 못지 않습니다. 아마 한 10년 안으로 우리의 국력은 프랑스, 영국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핵무장을 하니까 인도가 핵실험을 해가 핵무장을 했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니까 인도하고 사이가 나쁜 파키스탄이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가난한 나라 파키스탄도 핵무장을 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 두 나라는 전쟁을 4번이나 해가지고 계속 파키스탄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치지 못해요.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 반도에서. 그러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했습니까? 천만의 말.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집트, 이스라엘 두 나라에 매년 30억 달러씩
무상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알고도 그것이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덮어줬습니다. 소련이 이것을 알고 폭격을 하자고 제의해서 같이 소련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핵기지를 같이 폭격하자라고 제의를 했을 때 그런 증거 없다면서 다 덮어줬습니다. 왜냐?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핵무장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어요. 미국이 일단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곧 풀어버렸어요. 경제 제재가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는 핵무장을 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해서 인도하고 그 뒤에는 오히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준동맹국으로 격상되어 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때려잡는 작전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곧 풀어버리고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요새 매년 한 20억 달러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조를 받고 있느냐? 이 세 나라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해야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거나 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해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 봉쇄를 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무역이 세계에서 9등, 수출이 10등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에서 7등, 8등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시절의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반드시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핵 개발을 하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핵 개발 실력은 굉장합니다. 요새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핵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 실력으로 핵폭탄 만드는 것은 연탄 찍는 것보다 더 쉽다. 연탄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원자력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이 결심을 하고 국가가 보호만 해주면은 우리 기술로 2년 안에 매우 성능이 좋은 원자폭탄 100개를 만들 수 있다. 100개, 2년입니다. 100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처럼 핵실험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핵실험하지 않아도 좋은 핵폭탄 2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0개를 만들어 놓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가 그 장난감 같은 거, 대여섯 개 있는 거 집어치워라. 그거 집어치우면은 우리도 같이 핵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는 나라는 영원히 북한,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의 핵무기에 공갈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공갈이 먹히고 있어요. 북한이 풍선을 보내면은 보복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종북 세력들, 아까 그 바보 같은 군인들, 그리고 깽판 세력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법 집행을 못하는 경찰, 여기엔 또 어제 조선일보까지 나서가지고 앞으로 풍선 보낼 때는 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같지 않은 군수까지 두게 될 정도로 이미 북한의 핵을 가진
대남 공감은 먹히고 있습니다. 먹히고 있어요. 이것을 단칼에 끊는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핵 개발을 하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핵 개발을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스무살 필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들어있지만은 거기에서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국가 생존 차원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탈퇴하게 돼요. 탈퇴한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가 있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중국이 책임지고 북한 핵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핵개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핵개발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북한이 중국이 서둘러서 핵을 폐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NPT를 우리가 탈퇴하는 순간부터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자회담을 8년을 했는데 이거 다 국제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거기 참여하는 나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회담을 통해서는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다. 왜냐?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뒤에서 조종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파키스탄에 기술을 제공하면은 파키스탄이 북한에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핵폭탄은 중국의 작품입니다. 중국의 작품. 중국과 북한의 이 업무에 한국도 놀아나고 일본도 놀아나고 미국도 알고 놀아났어요. 왜 놀아나느냐? 한국이 대형 핵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놀아난 겁니다. 우리가 대형 핵개발을 하겠다, NPT 탈퇴를 선언하면은 그때부터는 핵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입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 역사상 언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자위적 핵무장, 평화적 핵무장 그리고 합법적 핵무장을 막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성사시킬 거냐?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핵무장 하자는 국회의원을 찍겠다. 핵무장 하자는 대통령 후보를 찍겠다. 핵무장 하자는 정당을 찍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되고 드디어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핵개발을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핵개발에 대해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 낙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 전까지 이런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서 계속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통해서 핵 개발을 정책화하는 이런 운동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